오늘 미국 시장 3대 지수가 전부 다 1% 넘게 하락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에 매출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거기에는 반응이 없고 중국 시장 그 난리치는 것 때문에 이 뉴스에 보면 중국 공정 때문에 애플 주가가 내려갔다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안에 보도를 보면 중국에서 지금 데모? 예, 저항 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애플 주가 하락했다. 뭐 이 정도가 뉴스 보도를 자식하는 걸로 봐서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의미가 없다.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투자자들이. 예, 조정 국면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좀 더 아랫방향으로 밀려서 눌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현재 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그 10월 이후에 일정 부분 이제 들고 올라왔는데 그 들고 올라온 게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아랫방향으로 이제 눌리는 패턴으로 가는 것 같고 달러 인덱스도 보시면 꼬물딱꼬물딱 바닥에서 저점 형성하면서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일단 오늘 관련된 뉴스 보도는 이렇게 일단 인도로 계속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들은 뭐 계속 나오고 있고 이 중국에는 중국 경제 성장이 좋지 않은 거죠. 대규모로 고용을 하고 있는 이 기업들이 자꾸 해외로 이전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이폰 프로 생산 600만 대 감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 때문에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충격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중국의 이제 시진핑 퇴진이라고 하는 얘기까지 구호가 올라오고, 공산당도 물러나고 뭐 이런 구호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긴 한데 긍정적인 이슈로 바라본다면 중국 당국이 어느 순간에 이게 너무 거세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방역을 좀 느슨하게 만들 수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볼 수도 있거든요. 부정적으로 뭐 지금 애플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그 문제가 야기된다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긍정적인 생각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긴 한데 이 기사를 보면 약간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한국경제의 허세민 기자께서 11월 28일 날 올린 기사인데, 여기 보시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사회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고령층이 저조한 백신 접종률 탓에 고강도 방역 규제를 쉽사리 풀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중국이 보면 그 60세 이상의 인구가 2억 한 6,700만 명 많죠. 되는데 3차 접종을 하지 않은 중국인이 31.5%에 달해가지고 이게 3차 접종 이후에도 사실은 우리가 추가 접종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뭐 사망자가 한 62만 명 정도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의료 시스템이 인구는 많은데 녹록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쉽사리 방역을 풀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름이나 이럴 때 조금씩 방역을 풀고 백신을 강제하고 뭐 이런 형태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지금까지 밀려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체제 위험을 짓누르고 있는 이런 것들이 나오면 공산당이나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거 그 테나민 사태 정도처럼 커지기 전에 강제로 진압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게 1차적인 시도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 중국 시장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겠죠. 이게 어떻게 할지 참 겨울이 가면 겨울로 진행되면 될수록 계속 그 코로나 숫자는 늘어날 건데 제로 코로나를 계속 하게 되면 시위는 늘어나게 될 거고 강력 진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반응하는 시민도 또 셀 것 같거든요. 이 진퇴양난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달러 인덱스가 여기 보시면 요 하늘색입니다. 얘가 달러 인덱스예요. 캔들 차트를 잠깐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요 캔들 차트 보이죠? 달러 인덱스를 선 차트로 바꿔볼게요. 달러 인덱스가 지금 내려오다가 옆으로 멈추면서 개걸음을 치고 있는 느낌 같은 게 들죠. 빨간 게 위안화거든요. 이 위안화가 환율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위안화 약세로 돌아섰던 뜻이죠. 달러 강세. 여기 보시면 이게 파란 게 원달러 환율이거든요. 이 원달러 환율이 바닥이 높아지고 있죠.
검은색이 엔화입니다. 엔화가 상대적으로 덜 하긴 하지만 위안화나 우리나라 환율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고 달러 인덱스는 옆으로 기고 있고 이게 이 보라색, 요게 그 유로화입니다. 유로화도 보면 밑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꺾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지금 달러 인덱스가 방향을 윗방향으로 터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주가가 아랫방향으로 더 세게 내려가면 달러 인덱스는 위로 올라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이는 노란색이 금입니다. 금이 계속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하고 왔다 갔다 눈치 보기를 열심히 해대고 있다가 여기 보시면 요 시점을 기준으로 달러 인덱스가 지금 조금 세게 빠지면서 금값이 튀었거든요. 그런데 이 달러 인덱스가 들려 올라가면 금값은 또 다시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금을 혹시 들고 있는 분이 있다라면 금은 포지션을 축소해야 되는 시기가 지금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원달러 환율 그러니까 미국 투자할 SPTL이나 이거 TLT 투자하려면 지금 달러를 지금 매집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저도 매집하고 있거든요. 매집 시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10년 국채 수익률을 보면 이거는 이제 이게 S&P 500 지수고요. 나머지는 국채 수익률입니다. 여기 위에 있는 거는 3개월부터 2년까지고요. 요게 5년이고 요게 10년 국채 수익률이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5년 국채 수익률은 약간 바닥을 거의 뭐 저점을 못 뚫었고요. 10년 국채 수익률은 저점을 뚫긴 했는데 얘도 지금 바닥을 그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얘가 한번 살짝 들렸다가 내려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들리는 패턴을 보이지 않아요. 물론 얘가 들린다고 해서 뭐 4.2까지 올라가겠느냐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살짝 들려서 많이 들려봐야 3% 후반대 3.9 정도 후반대까지 올라갈 수 있으면 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적으로 지금 장기 국채가 아랫방향으로 틀을 잡은 것 같고요. 추세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살짝 들린다 하더라도 이게 4%를 다시 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달러 인덱스를 그러니까 환율을 매집하고 원달러 환율을 매집하고 좀 기다렸다가 이 국채가 들리는 걸 보고 SPT나 TLT를 매집하려고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월 이후에 움직였던 큰 흐름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바닥을 찍고 조정을 끝내고 다시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고 달러 인덱스는 상승 정점을 찍고 아랫방향으로 다시 내려오는 패턴으로 바뀌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금값이나 이런 것들이 윗방향으로 튀었는데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는 꺾여서 다시 주식시장은 아랫방향으로 조정을 받기 시작하고 힘을 잃고 아랫방향으로 조정을 받으려고 지금 눌리는 패턴에 초입해 있는 것 같고요. 달러 인덱스는 이제 바닥을 찍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가장 초입에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 조정을 받으면 실제 조정 국면을 진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결과적으로 이 저점을 다시 뚫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강력한 이슈가 존재하진 않아요. 다만 내년도 초반에 있을 그러니까 1월 초에 있을 그 실적 장세에서 기업 실적이 상당히 그 볼품없게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12월 달 1월 실적 발표 시즌 진행되기 전에 거세게 내려서 얘를 뚫겠냐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판단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은 시간이고 다만 이게 윗방향으로 계속 추세를 들고 올라가기에는 제반 여건들이 그렇게 좋지를 않습니다. 눌리기에는 상당히 제반 여건들이 좋아요. 경제 지표가 안 좋아지고 있다거나 각 그 주요 공공기관에서 발표하는 내년도 그 GDP 성장률이 막 계속 떨어지고 있다거나,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내년에 스태그플레이션을 대부분 뭐 얘기하고 있다거나, 긍정적인 이슈였던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누그러지는 거는 이 시장이 거의 다 반영이 된 상황인 거거든요, 지금. 그나마 12월 14일 날 기대치 정도 수준만큼 0.5포인트 정도 올리고, 그때 경기 수축 국면이나 이런 것들이 좀 지표들이 나오는 거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CPI나 이런 지수들이 나온 걸 보면서
내년도 초반에 그 금리 인상 속도는 좀 더 나아서 0.25 정도까지도 갈 수 있겠다 어쩌면 이런 기대감이 생겨서 조금 더 밀어올릴 수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가능성이고요. 윗방향으로 계속 밀고 올라가기는 사실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다른 걸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건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에 나오는 그 미국의 이제 지역별로 지역 연준에서 자기네 그 제조 PMI 지수를 발표하거든요. 각각 전부 다 이제 지금 경기 수축을 의미하는 50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점 밑으로. 그리고 이게 이제 검은색이 이거를 종합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여기 같은 경우에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거든요. 잘 보시면 이게 제조업이잖아요. 제조업이 꿈딱꿈딱 내려오다가 멈추는 것 같죠. 멈추는 것 같은 같이 급나가잖아요. 이때가 리먼이 파산했을 때입니다. 그 리먼 파산은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는데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는데 제조업 쪽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이거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게 PMI 지수거든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PMI 지수인데 우리가 중요하다고 보는 요때가 리먼이 터졌을 때입니다. 급락할 때 요때가 리먼이 파산했을 때고요. 그 다음에 IT 버블 때는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01년도에 9.11 테러가 있었습니다. 근데 9.11 테러가 발생했을 때는 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지수가 바닥을 찍고 옆으로 이렇게 기면서 위로 머리를 들고 있는 요 시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을 한번 보면 이렇게 주식시장으로 빗대서 보면 요게 리먼이 파산했을 때거든요. 아까 제조업 지수가 급락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식 급락해서 내려왔는데 IT 버블 붕괴 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기업 파산 정도가 있고 크게 어떤 이슈나 이런 것들이 금융시장 쪽에 대규모 이슈가 발생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 보면 경기 수축 국면 전부터 흘러내려오기 시작했죠. IT 버블 때. 경기 수축은 이때 발생했는데 그 이전부터 주식이 정점을 찍고 흘러내려오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는 주식이 저점을 찍는 요 시기까지 그 직전까지 사실 주식시장이 계속 밑으로 밀려 내려오고 그 뒤로도 더 밀려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9.11 테러는 언제 있었느냐? 요때 있었습니다. 요때 9.11 테러가 요때 9.11 테러 있고 바닥을 찍고 반등한 다음에 다시 내려왔는데 실제로는 여기서 바닥을 찍었을 형성이 내려온 강도가 그렇게 세질 않기 때문에 여기 밑에 다시 만들어진 게 실제로 장기적으로는 길었지만 이연저리에서 바닥을 찍었다고 우리가 조금 이 뒷부분을 무시하면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경기 수축금이 초입에 들어와 있거든요. 미국이.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해보면 얘가 지금 내려온 수준이 이게 많이 내려온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얘가 많이 내려온 게 아니거든요. 여기처럼 경기 수축 발생 초입에 이미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 하에서 추가적으로 경기 수축 국면에 더 조정을 받을 거를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려하는 게. 미국이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놓고 보면 1분기, 2분기에서 경기가 수축했다고 하는 거는 뭐 GDP 성장률이 낮아진 건데 그거는 물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아서 물가를 적용해 보면 깎아먹는 뭐 그런 현상도 있기도 했고 그 이전에 그 과도하게 구제금융을 집행해서 그 부분이 플러스 알파인 것도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경기 수축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볼 만했는데 지금은 실제로 경기 수축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어제 제가 산업 생산이라든가 혹은 출하, 가동률 뭐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정점을 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경기 수축금이 초입에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향후에 내년도에 경기 수축금이 진행될 때 이 주식시장이 힘을 잃고 아랫방향으로 흘러내릴 수 있습니다. 이 IT 버블 붕괴 때 일어났던 이 시기처럼 이것처럼 요 부분처럼 그래서 그냥 안일한 대응을 했다가는 뒤통수를 쇠창에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은 좀 감안하고 우리가 포트폴리오 운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